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또라이 빅딜을 쳐야 돼. 중국, 북한과. 이게 이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얘기 다 할게요. 일단 당선 가능성. 저는 50%못 넘는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편협하고 사나운 백인 저항력 빈곤층이에요. 그래서 여성 중엔 거의 트럼프를 안 찍어요. 백인 저항력 빈곤층 남성이에요. 벌써 뭐예요? 백인 저항력 빈곤층 남성으로 완전히 자기 아이덴티티 세력이 완전히 결집해 있다고요. 그 마가로. 그래서 외연 확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뭐냐면 자기 기반의 지지 기반에 그러니까 백인 저항력 빈곤층 남성이 환호할 수 있는 거면 아무 소리나 다 해. 제가 가서 정은이 만나서 빅딜 쳐서 핵 내려놓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시진핑 만나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아무 소리나 다 해.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한테 저기 무기 줍니까? 지금 우리 저기 국경 막아야죠. 국경. 푸틴 괜찮은 사람이에요. 러시아는 옛날부터 크리미아를 지배해 왔어요. 아무 소리나 다 해요. 아무 소리나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를 가로막는 3대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가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재판 시작이죠. 아주 지저분한 사건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스트립쇼 하는 여성분이랑 재미를 보신 건 좋은데 이거 입을 막겠다고 선거 자금에서 돈을 뺏어줬는데 그 횡령이죠. 그걸 위해서 가짜 영수증을 수십 개를 발행을 했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가짜 회사를 한 3, 40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짜 사업체를. 아주 지저분한 재판인데 이게 한 2달 안에 결판 나요. 이게 6주, 8주 이래요. 너무 증거가 명확하고 건이 단순해서 돈이 간 건 맞거든.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돈이 선거 캠프에서 나간 것도 맞아요. 그 선거 캠프 왜 그 돈 냈냐? 그 영수증이 그 진짜냐? 그 업체가 진짜 있냐? 그것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이게. 지금 트럼프 찍겠다는 사람들 중에 한 20, 30%가 이 재판 결과 보고 최종적으로 마음 정하겠다 그래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지금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갖고 트럼프가 임명한 하원 의장 마크 존슨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근데 마크 존슨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걸 회부를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키이우까지 패주했다. 하르키우 지역 상실하고 막 패주했다. 동부 쪽. 그럼 모든 독박은 다 트럼프가 쓰는 거예요. 저 큰일 날 인간일세 이렇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게 막 방송에서 계속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마이크 존슨이 간이 쪼그라들어서 이걸 지금 처리하겠다고 발표했거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여자 있잖아. 머저리 테일러 그린. 굉장히 무식한. 그 트럼프 오른팔이라고 자처하는 하원 의원. 너 말이야. 존슨 너 말이야. 그거 회부만 하면 너 뭐가지야. 그 이상하게 그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 너댓 명만 들고 일어나면 공화당 하원 의장에 모가지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진화를 했어 오히려. 아니야. MTG 그러니까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 얘기한 건 우리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쫄은 거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안 해서 우크라이나가 패주를 하면 방어선이 괴멸을 하면 트럼프가 독박 쓰는 거고 지금 늦게나마 우크라이나를 다시 지원하는 걸로 그 원조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가 개망신하는 거고 이상한 짓을 해놨다고 저 우크라이나 건을 갖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나? 그저께도 말씀드렸나? 바이든의 부통령이요. 이거 대통령 예선 끝나고 나서 지명하거든요. 그때 정구 팔팔한 무슨 토니 블링켄 같은 사람 부통령 지명하면 어떡할 텐데. 그럼 바이든의 모든 약점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 저 늙은 대통령이 너무 늙은 사람이 대통령 하려고 그런다. 그럼 불안해진다. 이게 다 사라지는 거야. 그날로.
그래서 이게 트럼프 당선도 좀 야리꾸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압력받아가지고 물러서는 거 보듯이 트럼프가 당선된다 한들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또라이 빅딜 칠까? 그것도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이 둘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가 당선되고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또라이 빅딜을 친다까지 가지 않는 한 조중동 불장난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지금 불장난의 수위를 지금 굉장히 잔대가리 돌리면서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등 뒤에 칼질을 어느 정도까지 깊게 넣을 거냐. 트럼프 당선될까? 당선된 다음에 또라이 짓 할까? 계속 짱구 돌리고 있을 거예요. 뭐 워싱턴 특파원도 고생하시겠네. 예, 조중동의 워싱턴 특파원도 고생하세요. 예, 회사에 충성하시고. 자,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를 지금 사실 뒤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끄는 분은 이제 안미경중이라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박쥐 노선을 펼치신 김대중 선생이시죠. 옛날 주필. 이 어르신은 반성문을 쓰시든가 안미경중은 잘못됐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탈중국이고 차이나 디리스킹일세. 반성문 안 쓰시잖아. 어르신 반성문 쓰세요. 어르신이 저기 안미경중 하신 분 아니요. 기억력도 감퇴하셨어? 반성문을 쓰고 다시 계속 글을 쓰시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쉬시든가 이제. 기억력이 감퇴하셨으니까. 이 조선일보 김대중 선생 같은 분은 이제 문제적 제도권 언론의 문제적 체질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이 조선과 동아의 이런 그 문제적 체질의 뿌리는요, 미국과 한국 정치 지도자 사이의 긴장 대립입니다. 우남 이승만과 미 국무부, 우남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사이의 긴장 대립은 말도 못했어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우남 이승만을 그 당시 신문으로 계속 물고 뜯은 거 보면은요, 기겁합니다. 기겁. 너무 악질적이에요.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동아조선의 그 마크로피시라 그러나 저기 이미지로 떠놓은 거 그거 가지고 한번 다 뽑아서 한번 보고 한번 정리를 하고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기겁할 내용이에요. 정말로. 박정희와 카터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그땐 조선 동화가 얼마나 물고 뜯었는지 그 전까지는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신군부와 레이건도 그렇습니다. 레이건은 근데 이제 신군부를 마구 내치지를 않고 야 민주화해야 돼. 민주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뺐죠. 길을. 예, 옆으로 뺐죠. 레이건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레이건 때에 민주화된 데가 동아시아에서 필리핀하고 한국이죠. 제가 그 당시 신문사 외신부 있었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신문사 그 당시에는 우리 외신부장님이 국무부의 그 USIS 그 미국 정보원 분들하고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신문이 8면이 나올 때죠. 1면부터 3면까지가 통으로 그때 86년 말 87년 총 것 같은데 통으로 필리핀의 황색혁명이에요. 얘기가. 일어나라 이거지. 박근혜와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죠. 조중동에 보니까 이건 뭐 세팅됐거든. 오바마 정부 때죠. 박근혜와 오바마, 박근혜와 트럼프. 그러니까 그냥 칼 뽑고 들어간 거죠. 조중동이. 조중동과 국힘이 탄핵을 먼저 추진했다니까요. 더민당보다. 더민당은 탄핵 안 될 줄 알았어.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정부나 트럼프랑 저렇게 사이가 틀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이자들은요. 한국 정부와 미국 국무부 사이의 관계를 딱 그 거리를 재요. 이게 벌어졌다 싶으면 그냥 치고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다 이래요. 제가 보면. 거기에 기막힌 그 촉이 있다고요. 여기가. 아마 워싱턴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고감도 레이더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뿌리가 진화했지. 이젠 베이징에도 촉을 두지.
그래서 안미경중 이러고 이제 이제 그러니까 한국 정부 베이징 미국 이 삼각형 속에 빈틈 치고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칼 갈고 있죠. 이 사람들은 국가가 발전하는 건 그 다음번 일이에요. 사회가 불안정해져서 자기들의 캐스팅 보트가 커지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뭐 전 그 별로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보통 인간이 그런 식의 게임을 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전체가 다 하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다 발전하고 좋아지는 그거를 제1위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은 전체의 한 1%만 있어도 사회가 엄청 발달하죠. 뭐 조중동이 그 1%의 거의 성인군자의 제자급에 들어오겠어요, 조중동이? 뭐 그 사람들 별거 있나? 뭐 대한민국 뭐 골로 가든 말든 우리 회사의 보이스가 커지는 게 좋은 거지. 국힘이 골로 가든 말든 한동훈이 뛰어가지고 윤석열 뒤통수 까버리고 대한민국 정치 흔들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 와중에 우선 배 따뜻하게 당선 확실한 데다가 송파에 서초에 비례대표에 우리 사람 심고 이 게임 한 거지 뭐. 아니면 말씀하세요, 유영원 기자님, 나 출연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설명 아주 충분히 해드릴게. 신동욱 씨 주세요. 박정훈 씨도 주세요. 그럼 내가 출연시켜 드릴게.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지. 뭐 오이밭에 가서 뭐 저기 뭐야 저 신발끈 매지 말라고? 그렇잖아 판이. 예. 자, 그런데 이제 우크라 전쟁이요, 포스트 유크레인이라고 하죠. 이게 서방 전체의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이 지금 나날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의 이 반전체주의, 친서방, 한국도 서방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한미동맹 이런 거를 중시하는 세력, 이걸 가칭 자유공화 세력이라고 하자고요. 이걸 중시하는 세력의 몸값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금값이에요. 그 세력의 아이콘이 윤석열이에요. 한국의 자유공화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당하듯이 그렇게 당해서 꼬꾸라져 갖고 깜빵에 쳐넣어진다든지 혹은 탄핵을 당하든지 조리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국이 혼란돼 있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막 친중으로 갔다가 나중엔 반중으로 갔다가 이렇게 확 바뀌었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완전히 혼란돼 있었고 완전히 정신분열 상태고, 오바마, 트럼프의, 힐러리의 그 힐러리, 벵가지 소녀, 벵가지 걸이라 그러죠. 벵가지 소녀. 영화 13 보세요. 13 실화거든요. 리비아에서 수도의 그 미 대사관에 극렬 아랍 테러리스트를 습격했을 것 같다는 정보가 있어서 여기 계속 보안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오는데,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가 생까버리죠. 그리고 대사까지 죽죠. 그때 피 터지게 싸운 그 미국 특수요원들 13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저거 힐러리 저거 완전히 개 같은 X일 때 이 생각이 확 들어요. 확 듭니다. 그래서 저는 힐러리 볼 때 벵가지 소녀, 벵가지 걸, 리비아에서도 벵가지니까. 그렇게 미국이 정신머리가 없는 그 와중에서 박 대통령도 친중 갔다가 사드 갔다가 반중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리돌림 당하는 그런 그 오역을 뒤집어 쓴 거잖아. 근데 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까지 서방 전체가 한국까지 같이 해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있는데, 그 한국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 내의 반중 반전체주의 자유공화 세력이 조리돌림 당하고 우세당하고, 호남 말로 우세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개망신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냐고요. 조중동도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눈 요렇게 돌리면서 지금 저기 윤석열 등짝에 칼을 5cm를 박을까 1cm를 박을까 그냥 안 박을까 이러면서 지금
아주 계산이 복잡하죠. 지금 보고 있으면은 재밌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안 박힐 거다. 칼날 그건 칼질 해봐야 칼날만 무뎌진다. 예, 그렇게 봐. 이미 우리가 거길 넘어서 있다고. 아니 제아의 백모 같은 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떠드는 놈까지. 예. 자, 동아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이중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이번에 이제 기시다의 워싱턴 방문 4월 10일 날 미일 정상회담, 4월 11일 날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담에 의해서 이중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된 거예요.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그러니까 더 살벌해진 판이죠. 따라서 한국의 반중 반전체주의 자유공화 세력의 몸값은 더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 분들한테 말씀 여쭈고 싶은 거죠. 귀하들 제도권 언론의 한국 정부 흔들어 가지고 귀하들의 영향력 지분 늘리는 그 게임 77년 이제 끝났다. 이제 게임 이제 레시피 사업 바꾸셔라. 사업을 좀 전환하셔라.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감히 충고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이중 트라이앵글은 저의 용어고요. 요번 미일 정상회담, 미일 필리핀 정상회담을 보면서 제가 만든 용어고 북부 트라이앵글과 남부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북부 트라이앵글은 꼭지점이 한국이고요. 꼭지점 창날, 창끝. 그러면 그게 작동을 하려면 뒤에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죠. 스러스트가 있어야죠. 동맹이죠. 그러니까 꼭지점과 동맹인데 창끝과 동맹인데 창끝은 한국이고 동맹은 뒤에 밀어붙이는 힘은 미국, 일본이고요. 창끝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터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죠. 남부 트라이앵글은 거기서 터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야? 필리핀이죠. 뒤에서 밀어붙이는 거는 미국, 일본이죠. 힘을 실어주는 건. 대만이 빠져있죠. 북부 트라이앵글과 남부 트라이앵글 사이에 굉장히 정적인 가만히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 정적인 조인트 주춧돌이에요. 그 관절 주춧돌이에요. 대만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은 all round 리베로예요. 앞에서도 뛰었다 뒤에서 뛰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왔다 갔다 하는 all round 리베로입니다. 싱가포르는 저 아래 말라카 해협 지키고 있는 관문 수문장이고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국방력 장난 아닙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바람잡이죠. 여차하면 우리도 가세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인도는 뒤통수 노리고 있고 이런 게 이제 판이 다 짜인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외국 언론에서 계속 나와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로. 근데 이런 그림 자체는 안 나와요. 이 그림은 이제 백모가 만든 거고 만드는 김에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꼭지점은 한반도, 한국과 필리핀입니다. 북쪽에 있는 북부 트라이앵글, 노던 트라이앵글은 한국을 꼭지점으로 스라스트가 미국과 일본이 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기지가 한국, 그 다음에 오키나와, 사세보, 요코다, 요코스카, 그렇게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주요 기지들이 한국의 주요 기지들은 이제 평택, 오산, 군산 이런 데들이 주요 기지죠. 남부 트라이앵글은 꼭지점이 필리핀이죠. 거기가 토박이니까 토박이에요. 거기에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뒤에서 밀어붙여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데가 미국과 일본이죠. 이게 이번에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한국 안에 반중 반전체주의 한미동맹 그 자유공화 세력이 폭망할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몸값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데 폭망 안 합니다. 이거 절대로 폭망 안 합니다. 윤 대통령 레임다 그렇게 쉽게 안 옵니다. 절대로 쉽게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의연하게 계속 밀고 가면 돼요. 이미 쟤들은 정중 세력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아 놓은 거예요. 저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 자체가 이제 반중, 탈중국, 차이나 디리스킹이 이게 인류 공통 말하자면 프로토콜, 공통 언어, 공통 코드가 됐는데 서방의 공통 전략이 됐는데 중국은 망할 길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중국 바라기들은 여기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차제 국회를 독도로 가져가셔라. 그리고 우리 조국 의원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죽창을 다 깎아서 가져가셔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독도에 계시면서 죽창 300개 들고 거기서 열심히 반일 죽창가 부르셔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좀 발전하는데 좀 더 편안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의원님, 조국 당선자님,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